단 10분만 투자하면 법률 상식이 풍부해지는 10분 컷. 법안썰. 안녕하세요. MC 박민주입니다. 충현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자님, 지난번에 첫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주변에서 많이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법안 소개해 주실 건가요?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서 의결된 법안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법안들을 골라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10분 동안 주목해 주시고요. 시작할까요? 예.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만나볼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말랑말랑한 생활 밀착형 법안부터 골라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예. 화장품이 들어가니까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최근에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네. 헷갈리게 생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뭐 우유팩처럼 생겼는데 네. 알고 보니까 바디워시, 요거트처럼 생겼는데 마스크팩이야.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는 건가 하고 봤는데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얼핏 봐서는 물건을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식품처럼 생긴 화장품을 네. 못 팔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소비자분들이 좀 헷갈려할까봐 그런 법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는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네 하고 네. 재밌어 하면 그만인데 그만이죠. 네. 만약에 구분을 못하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나 네.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 자칫 섭취를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네,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도 법안이 마련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예. 구두약처럼 생겼는데 예. 초콜릿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품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법하고 같이 쌍둥이 법안으로 네.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네. 그런 제품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두약처럼 생긴 초콜릿이다 네. 하면 그 자체로는 일단 괜찮거든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그거를 먹어본 아이들이 네. 다음번에 진짜 구두약통을 봤어요. 큰일 나죠. 그럴 때 냄새가 이상하긴 한데 이 초콜릿인가 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법처럼 똑같이 그런 것도 제조 유통하지 못하게. 그렇군요. 이 법안이라고 하면 일상과 좀 동떨어지게 느낄 때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지금 화장품법 개정안 들어보니까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스타일로 생활 밀착형 법안 하나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냉장고 청소하시다가요. 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조금 아깝긴 한데 예. 그래도 혹시라도 먹었다 탈이 날까봐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혹시 이 섭취 기간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기존에 표시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네. 소비기한이라는 것으로 표기하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적절한 보관 조건만 지키면 네.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기한. 이게 소비기한이에요. 이제 그걸 정해 준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알려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 확실히 버려지는 음식이 확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사실 우유만 해도 그렇죠. 유통기한이 열흘이거든요. 네네. 소비기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유통기한이 열흘이면 소비기한 한 뭐 2, 3일 정도 더 좀 있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열흘이면 12일, 네, 13일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냉장 보관만 잘하면 60일이래요, 소비기한이. 60일이요? 예, 그게 6배 많은 거예요, 유통기한. 두부는 더 놀라워요. 네. 두부 유통기한이 14일인데 네. 소비기한은 104일. 그러니까 한 7배가 넘는 거고. 네.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이거든요. 한 이틀만 못 먹어도 버려야 되는데 소비기한은 23일이래요. 거의 8배가 되니까 네. 대부분 식품들이 멀쩡한데도 이렇게 폐기되고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유통기한 지나면 아유, 그거 좀 냄새나는 먹어도 돼 막 이랬거든요. 엄마 안 돼 이러면서 막 버렸는데 엄마 말이 맞았네. 그것과 관련하고 조사 자료가 있는데 유통기한 제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조사예요. 소비자가 지출하는 돈 기준으로는 9,500억 원. 생산자 입장에서도 5,900억 원이 과잉으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경제적인 손실인데 사실은 버려지는 음식들이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개선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예. 기간이 필요하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안은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LH 사태라는 거였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농지를 미리 사들여서요. 그걸로 나중에 큰 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은 이렇게 농업용지를 부동산 투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이 마련이 된 거예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게 하자 이렇게 문턱을 대폭 높인 내용입니다. 애초에 취득하는 과정 자체를 까다롭게 했고요. 그리고 취득을 이미 한 농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불법이 적발됐을 때 벌칙 수준도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농지법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신데 농지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996년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무역협정을 맺는 거였는데요. 이때 농업 부분이 개방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이 파장을 굉장히 받는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이 뭐 농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었고 농촌의 소멸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농촌으로 사람이 좀 오게 하자, 농촌으로 자본이 좀 오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턱을 점점 낮춰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취지로 법을 조금 문턱을 낮춰놨더니 그거를 조금 악용한 사례가 생겼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LH 사태만 해도 이분들이 주말 체험 영농형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 예전에는 원래 허용이 안 되던 걸 그 중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줬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도시인들이 취미로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귀농귀촌에 좀 활성화가 있지 않겠냐. 좋은 취지인데 그걸 악용한 거죠.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농촌에 자본을 좀 활기를 넣자 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쉽게 해줬더니 이 농업법인이라고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로는 농지를 쪼개 팔거나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안은 이런 사례들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법안은 아니고요. 국회 하면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은 원래 정부에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제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줄여서 추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추가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쉬워요. 원래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다 편성을 해놓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노란 봉투에 따로따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 달에 나갈 돈들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경조사가 생기거나요, 뭐 아팠거나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면 봉투에 미리 넣어놓지 않았던 다른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예산 지출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이 막 우르르 결혼을 하면 나갈 돈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나라 살림으로 바꿔보면 그걸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2차 추경 예산안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국회 통과한 규모가요. 34조 9천억 원. 와,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큰 관심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거 맞죠? 그거 관심사죠.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인당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거든요. 계산을 하면 1인당 25만 원 꼴이기 때문에 3인 가구면 75만 원, 4인 가구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 기준이 따로 혹시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위 12%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그 국민의 87.7%가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지급 기준은 연간 소득으로 정하는데 1인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는 그리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맞벌이일 때 8,605만 원 이하 3인 가구면 1억 532만 원 이하 4인 가구면 1억 2,436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각각 가구원 수에 맞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뭐 사실 좀 힘들지만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예산이 또 마련됐을까요? 그렇죠.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부분에 5조 3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떤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한 예산이 있고요. 희망 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는 원래 최대 900만 원으로 정부에서는 만들었었어요. 근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거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7월 이후에 발생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약간 개념이 달라서 손실보상 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위한 예산이 또 한 1조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한실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듣는 동안 시간이 순삭 지나갔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소재들이 화장품이다, 뭐 먹는 식품류다, 뭐 추경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 기자님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뵈야겠죠? 단 10분만 투자해도 법률에 헌해지는 10분 컷! 법안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